네, 저는 그 역사 유튜버는 아닙니다. 과거 한국에 있을 때 관광지리 역사 강의를 학원하고 관광종사 종업원 합격증을 받은 분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받으려면 자격증을 받으려면 수료증을 주는 기관에서 강사 생활을 한 3년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것들에 기억 안 난 건 제가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한국의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녔던 그 자료가 제게 있어서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이야기할 때요. 제가 태국 치앙마이 처음 왔을 때 태국은 제가 살던 나라니까. 라오스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태국의 국외에 있는 대사관을 가려니까 라오스 비엔티엔을 방문했었고요. 미얀마는 이제 업무로 투어로 미얀마 투어가 진행되면서 미얀마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느낀 점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동남아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나름 좋게 얘기하면 지혜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교활해요. 그리고 낮에 주간에 이야기한 것과 저녁 때 이야기한 것이 바뀌면서 그 변명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복장이 터지죠. 라오스는요, 사람들이 그냥 순박해요. 말도 없고 잘 웃고 복잡한 계산 안 하고요. 제가 처음에 치앙마이에서 비엔티엔 와가지고 태국 대사관까지 가자 그러면 그 당시에 150바트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4,500원 정도. 깎아줘 그러면 얼마로? 100바트로 깎아줘 3,000원. 그래요 그럼 가요 그냥.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마라고 하죠. 미얀마는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거지만 사람들 얼굴 표정이 좀 차가운, 웃기는 잘 웃는데 태국이나 라오스 사람들 비해서 피부가 좀 검은 분들도 많지만 그 웃는 그 미소의 뒤끝이 좀 냉정하고 좀 차갑다라는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미얀마 사람들 잔인해요. 우리 그 로힝야 학살 사건 아시죠? 로힝야 소수민족. 그 로힝야족은 사실은 미얀마어로는 요힝자라고 그래요. 그 9세기 그러니까 서기 1000년경 이후에 중동의 그 아라칸족 후세들이 라카인족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을 옛날에 방글라데시, 뭐 동서 파키스탄 다 인도였잖아요. 그때 영국이 1826년에 무슬림인 이 라카인, 지금의 로힝야족을 무기를 주고 일본과 싸우게 하는데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싸우게 하면서 완장까지 세워주니까 소수의 로힝야들이 미얀마, 버마 사람들 2만 명을 학살한 흑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장찬 로힝야는 미얀마의 이제 원수가 되죠. 이제 영국은 나중에 물러가잖아요. 그때가 그 이제 미얀마 라카인주, 방글라데시 국경입니다. 그곳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에 이제 종교로부터 로힝야족이 열세에 몰리고 이제 영국의 지원도 끊어진 지 오래고 하니까 너희 다 나가. 너희 옛날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다 죽여버리는 건데. 라오스는 월남전 끝나고 미군에 협조했던 몽족을 벌할 때 그냥 총살 정도. 근데 이 로힝야족들을 학살하는 미얀마인들 보면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불에 태우고 시신을 막 자르고 거리에다 내걸고 잔인해요.
그 영향이,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과 제가 여기저기서 본 역사 사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온 세계에 영국은 식민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그 전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스페인 식민 정책은 저희 동남아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빼겠습니다. 그 영국은 사실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식민 정책을 피다가 원주민들을 만나면 영국 사람들은요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자기네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죽여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식민 정책을 핀 프랑스 파리 수도, 근데 원래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벨기에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벨기에 사람들 뿌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주민을 만나면 도와주고 거래를 했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거기서 이득을 챙기고.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조금 사람들이 순해요. 근데 버마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아웅산 장군이 영국에 가서 1940년대에 영국 총리랑 회담해서 버마의 독립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왕조를 보면 무서워요. 1603년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을 하고 영국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또 하나 어디죠? 그건 제가 자막으로 올릴게요. 그 섬나라가 외세 침입이 들어올 수도 없는 천연적 바다 한가운데 떠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스코틀랜드 왕국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로 즉위를 하고요. 그 당시 제임스 왕가의 처가가 어머니 쪽이 뉴요크라는 집안이었어요. 이름이 뉴요크예요. 지금 영국 왕가는 현재는 윈저 왕가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왕가 중에서 정말 6번 결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그 친척을 참수형에 처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의 그 참수당한 집안의 저주로 인해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주제가 돼서 올라옵니다. 헨리 8세는 1491년부터 1547년까지 살았는데 아주 잔인한 국왕이었어요. 그 헨리 8세가 이혼하기 위해서 교황한테 나 이혼 협의해줘 이씨. 교황이 안 돼. 우리는 카톨릭인데 카톨릭은 이혼이 안 됩니다. 그래? 진짜 안 해줄겨? 이건 안 되는 일이라게. 그래? 그러면 너 교황하지 말씨. 내가 교황할게. 그 헨리 8세가 교황의 역을 자기가 해버리면서 그 카톨릭의 예배라든지 무슨 기도 의식이라든지 종교 율법은 그대로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그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나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헨리 8세는 자기한테 반대하던 카톨릭 교도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니까 이들이 영국 플레머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지금 미국의 보스턴, 버지니아주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게 1620년경이래요. 딱 영국 사람들이 왔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겨우살이도 준비를 안 하고 여름 옷 입고 왔어요. 보스턴 겨울 살벌하게 춥습니다. 보스턴 가신 분들이나 제 구독자님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보스턴 추위 아실 겁니다. 이게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스턴의 원주민들이 옷도 주고 저 농사 기술도 가르쳐 주고 칠면조도 주고 칠면조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은 영국인들이 고마워서 그 보스턴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해요. 그게 칠면조 자르고 감사하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칠면조 고기. 근데 칠면조는 어디서 왔어요? 원래 칠면조 고향이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우리가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 스트라이크 1개 잡고 2개 잡고 하면 뭐 터키, 포키 나갈 때 표시되는 새가 그게 칠면조잖아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왜 라오스, 태국, 미얀마 사람들 국민성 얘기하다 이 얘기로 지금 잠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온 영국인들이 보니까 어머 뉴요크, 지금의 뉴욕 지방에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야,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러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뉴욕,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만 원에 산 거예요. 30불에 원주민들한테 사가지고 나무로 울타리를 쳐놔요. 그게 지금의 월스트리트 뉴욕입니다. 세계의 금융가로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국토는 작아도요. 그 풍차 만들어서 바다보도 자기네들 그 지면이 낮은 것을 올리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에게 고마운 히딩크 감독이 있는 그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뉴 암스테르담이 신시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분당, 일산 뭐 이거 뭐 이상 가는 건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확 뺏어버려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내쫓고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줄까 요거? 그 보스턴에 가면 제임스 타운이 있어요. 우리 지금 왕에서 지금 실권자가 저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뉴요크 공이지. 오케이. 새로운 암스테르담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도시에서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요크, 새롭다, 뉴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돌아가서 그 보스턴에서 원주민들에게 도움받고 원주민들을 다 학살한 이 영국인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게 됐고, 이들이 쫓겨온 이유는 헨리 8세가 종교 탄압하니까 도망쳐온 거고요. 사실은 1620년경에 최초라고 하지만 1607년에 영국에서 불황자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버지니아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처음 지은 농사가 무슨 농사냐면 담배 농사. 담배.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담배에 대해 아는 분들은 버지니아 슬림이라는 담배를 핍니다. 버지니아 슬림인지 저도 펴봤지만. 그게 그 담배 영국 사람들의 그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또 거기서 이제 카나다로 쳐들어가요. 카나다 가서 카나다 사람들 엄청나게 학살을 하고, 퀘벡주에 갔는데 퀘벡주만큼은 막 저항을 합니다. 이 프랑스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아주 지배적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카나다 퀘벡주에 가면요, 아직도 영어를 안 쓰고 유일하게 카나다 땅에서 프랑스어를 씁니다. 이 민족이라는 게요, 탄압당하고 식민 지배당하고 학살당하면 더 강해져요. 우리 한민족을 은근과 끈기에 배달의 민족 하잖아요. 그 배달이라는 뜻도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에게 단을 쌓고 제사 지내던 곳을 배달이라고 한문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뜻이 됩니다. 배달.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923년에 요코하마 인근에서 관동 대지진이 나잖아요. 그때 일본 이 자경단, 이 자율경찰대 이 새끼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그래갖고 조선인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관동 대지진이 마치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권을 1909년, 1905년, 1909년, 1910년 국권을 침탈하고 외교권을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할 때 한국어를 못 쓰게 할 때 우리는 그때 저항의식이라든지 더 강하게 눌렀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저항하는 우리 저 만주의 북로군정서부터 광복군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독립자금이 국내에서 건너가고 했던 거죠. 목포의 눈물 아시죠? 이난영 선생님이 불렀던 그 원래 목포의 눈물의 그 가사가 300년 원한 품은 300년 원한 품은 무슨 강. 그런데 그것을 일제가
강하게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금지곡 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300년 원앙투문으로 바꿨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사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보면요. 태국은 1800년경에 식민지 정책이 펼쳐지고 이제 태국이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외세 침략을 안 받은 나라예요. 자존심 엄청 강해요. 태국 사람들 뒤끝 장렬입니다. 그때 태국 왕조가 프랑스에게는 아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1800년경에 태국도 먹고 태국이 캄보디아도 먹고 라오스도 먹고 뭐 버마도 먹고 최후의 승자가 됐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최후의 승자. 그러니까 프랑스에게는 캄보디아 좀 드릴게. 아이 부족해? 그럼 라오스도 좀 드릴게. 그리고 이제 영국이 야 우리가 원조야. 이 쳐들어오는 데는 우리만큼 강한 군대가 없어. 아따 영국 형님 때도 나가 쪼까 준비해놨지. 그러고 바친 게 범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이 나라들이 야 이 동남아시아에 우리 비무장지대 한국의 그 비무장지대처럼 하나 만들자. 물론 그전에는 한국의 비무장지대가 없을 때입니다. 이건 예능입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고. 그래서 태국 지도가 코끼리 얼굴, 코끼리 코로 내려간 코끼리 코끝 부분이 푹해지거든요. 그 코끼리 코가 물을 확 품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쪽 그쪽이란 말이에요. 더 내려가면 필리핀이 있고. 태국만큼은 들어오지 말자 해서 태국은 자기네 나라 땅 띄워주고 태국 칸차나부리에서 버마로 가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태국 먹으러 들어오니까 아따 이 길 우리가 철도 같이 공사해드릴게 우리 땅은 지나가시오 해가지고 칸차나부리에서 영국군 치러 가는 일본에게 그 화이광의 다리 철도 뚫어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나중에 전범 국가가 될 위기에 빠졌다가 한국 전쟁 나니까 한국에 그냥 왕실 친위대 8,000명 파병하고 우리나라 쌀 안남미 굶어 죽을 때 엄청 보내주고 국제전법재판소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 그래갖고 그 전범국가 면피가 돼요. 일본 전범국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전범국가, 독일의 히틀러 전범국가.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머리통이 너무 커가지고 폴란드 국경에서 도망가다가 머리 크니까 머리도 엄청 큰데 무솔리니 맞지? 나 머리가 커 모자 줘봐. 뭐 모든 모자를 써도 머리 안 들어갔어요. 야 너 머리 큰 놈 무솔리니 맞네. 그 무솔리니는 자기 애인과 거기서 잡혀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공중에서 조리돌림 당해서 죽잖아요. 아무튼 그 침략자들의 나라는 지금 이탈리아, 뭐 프랑스, 영국이 가장 나쁜 악마의 나라입니다. 어디든지 검색해 보세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 그거는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미지가 너무 도둑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신사의 나라. 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는 많아요. 온 세계에 식민지를 해놔가지고 영국은 해가 질만 하면 영국 땅에 저쪽 영국 땅에서 해가 떴으니까요. 그래서 라오스나 태국이나 버마, 캄보디아 사람들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싸납지가 않아요. 물론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그 폴포트라는 놈이 그 100만 명 이상 학살을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폴포트는 뭐 자다가 잠들어서 그냥 죽어버렸지만 아무튼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싸나워요. 자, 인도 보세요. 인도는 영국이 그냥 목을 걸었던 식민지입니다. 땅덩어리 넓죠. 인력 많으니까 뭐 제조, 수공업, 가공업, 공장 만들기 좋죠. 인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강해요. 핵무기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티베트 국경에 중국이랑 국경을 두고 있어서 중국이랑 인도는 매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첨단 무기 안 가지고 싸우면 인도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중국 애들이 그때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뉴스에 났잖아요. 머리통 깨지고 뭐 이빨 다 빠지고 그 쉽게 얘기해서 격투기로 그 심야에 백병전을 벌였는데 인도 사람들이 상대가 안 돼요. 뭐 소림사무에 인도 사람들 몸이 유연하잖아요. 어저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까마 할래니까 까마 성생활 할래니까 그 유연한 자세. 강한 듯 강하지 않은 인도 사람들.
잔인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범죄가 살벌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거리에서 사람 납치해 가고요. 그냥 납치해가고 그냥 불태워서 그냥 겐지스강이나 인두스강에 확 쳐넣어버리고 좋은 데 태어나시고 끝내버리고 경찰도 잡지도 않는 인도 위험한 나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식민지를 당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었지만 은근과 끊기 저항의 민족으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세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고요. 자기네 나라를 과거에 통치했던 나라의 영향에 따라서 민족성도 생겨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사실 뭐 어저께 영상에 댓글에 그동안 영상 중에서 최고로 재밌고 좋았다는 뭐 과찬해 주신 구독자님들의 글이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국제결혼 뭐 여자 얘기 뭐 여기 반문화 얘기 여기 뭐 말 같지도 않은 뭐 총나오 뭐 음식에 술잔에 술을 따라준다는 의미의 뭐 총나오 음식점 레스토랑 클럽 가서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막 2만 3만 나오는데 제가 그걸 왜 안 하냐 하면 저는 라오스나 태국을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돈 조금 갖고 와서 놀다 가세요. 그냥 흙탕물 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라오스를 오시던 태국을 오시던 어디 동남아 국가를 가시던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 나라 역사가 이렇게 돼서 이런 민족성이 형성이 됐구나라고 제 말이 정설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오시면 좋잖아요. 재미있고. 그 어떤 사원에 가서요. 설명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저 광화문 앞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저기가 뭐 시흥의 삼성산 저쪽에 뭐 안양의 뭐 관악산 뭐 뒤에 인왕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시흥의 삼성산 안양의 관악산이 화영을 불타는 듯한 그래서 남대문의 현판은 양녕대군이 숭례문 폭포줄기처럼 그냥 세로로 착 세웠고요. 이 광화문 옆에 세워놨던 해태는 바다에 사는 전설의 동물 불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삼봉 정도전 선생이 인왕산 뒤에 있는 바위를 성 안으로 놓을 것이냐 바깥으로 뺄 것이냐 무학대사가 막 했던 이야기. 무학대사가 이 어리석은 소야 이 어리석은 소 같은 놈아 여기서 왕복 심리가 거라 그래갖고 왕심리가 생겨났다는 이야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고 들으면 더 재밌고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영상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이와 저에게 남이 엄마 세 식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